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립니다. 현재 김종인 위원장을 비롯해서 국민의힘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선거철마다 등장했던 북풍을 또 다시 이용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제대로 역풍을 맞았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최근 민주당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다가 결국엔 제 발에 걸려진 셈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보기도 힘든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속수무책이라는 거죠.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동남권 신공항이 김해 신공항 확장으로 결론 나서 최종적으로 가덕도 신공항이 무산됐다는 점을 계속 부각하고 있고요. 현재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서 김영춘, 박인영, 변성한 민주당 측 부산시장 후보들이 열심히 목소리 내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싸늘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후보 돌출 행동까지 이어졌죠. 최근 이현주 씨가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쇼까지 벌이다가 탄론하기도 했습니다. 이현주 씨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국민의힘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않을 경우 후보직에서 사퇴하겠다고 선언까지 했는데 이때 대본에 숨겨야 될 내용까지 고스란히 언론을 통해 공개되며 완전히 심각한 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부산 지역의 국민의힘 의원들과 TK 지역의 국민의힘 의원들끼리에도 서로 마찰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부산 지역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속해서 부산 시민들한테 민심을 잃어가고 있는데 TK 지역 의원들도 결코 양보할 생각이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다급해진 이현주 씨가 저렇게 나서서 가덕 신공항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지만 애초에 우리 시민들은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민의힘 지지자들까지도 이런 이현주 씨의 행태를 보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네티즌들 또한 부산 지역 시민들에게 언제까지 대구에 거수기 노릇만 할 거냐 이런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결국엔 부산 내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구 경북 쪽의 국민의힘 의원들끼리 그 사이에 의견 조정을 못한다면 국민의힘 지도부 김종인 씨든 주호영 씨든 무슨 말을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결코 그들의 목소리에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은 모든 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충 눈속임이라도 했겠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런 꼼수가 먹히지도 않는 시대고요. 반면 민주당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의의 경쟁을 계속해서 펼쳐가고 있는 상황이죠. 오죽하면 조선 비지에서도 이현주 가덕도 신공항 기자회견에 발칵 뒤집힌 국민의힘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 이런 상황에 이현주 씨가 돌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직 사퇴를 거론한 걸 불쾌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직접 부산을 방문해서 정리된 입장을 밝히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든 말든 시민들은 애초에 김종인이든 이현주든 신뢰를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렇게 내부에서도 사이클이 안 맞고 선거철만 되면 부랴부랴 움직이는 모습에 어느 누가 그들을 제대로 신뢰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구 쪽 국회의원들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맞서서 밀양신공항 특별법 발의를 준비하고도 있다고 알려졌는데 결국에 이런 게 계속 누적되면서 부산 민심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내 반응은 싸늘하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실제로 하태경, 장제원 이런 부산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비롯해서 계속해서 내부에서 잡음이 생겨나고 있는 것 자체가 선거를 얼마 안 남긴 지금 이 상황에 악재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산 지역구인 한 초선 의원, 또 다른 부산 지역 의원, 당내 한 삼선 의원, 왜 실명이 공개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들도 내부에서 이현주 씨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엑스맨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내부에서 저렇게 싸우면 그런 걸 신경 쓸 필요 없이 민주당에선 그저 정책으로 승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현주 씨가 기자회견에서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에 민주당에서는 제대로 반격에 나선 상황인데요. 그 진상이 당연히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됩니다. 예비후보들이 불법적인 돈 선거를 한다는 의혹을 이현주 씨가 스스로 제기한 건데 당연히 심각한 문제인 거고요. 네티즌들 또한 꾸준히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지지도가 20%로 하락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인데요. 물론 늘 말씀드리지만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여태까지 선거에 마치 다 이긴 것처럼 여태까지 해왔듯이 자신만만해 하다가 결국엔 안철수 효과도 제대로 톡톡히 맛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덕신공항 관련해서도
김종인 씨가 분명 이런 얘기했습니다. 경제에 큰 영향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기도 했고 실제로 TK 지역에선 가덕신공항을 반대를 심지어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내부에선 더 잡음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보시다시피 20%로 떨어졌는데 이제 이러다 곧 10%대까지 진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기가 당장 찾아오니까 국민의힘 측에서는 또 뻔한 수를 가져옵니다. 바로 북풍이죠. 김종인 씨가 북한 원전 관련해서 토시 하나 안 틀렸다면서 문재인 정권의 이적행위라는 터무니없는 소리를 했는데 여기에 홍준표 씨가 힘을 실었다는 소식까지도 전해졌죠. 그놈의 북풍 또 나온 겁니다. 결국엔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데 있어서 힘을 또 합치려는 듯 보입니다. 일시적으로요. 아무튼 충격적인 이적행위라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하지만 당연히 청와대에선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이런 상황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옳다구나 하고 청와대 국기문란 그냥 넘길 일 아니다. 이런 식으로 수십 년 전부터 쓰던 방식을 그대로 아직까지도 답습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기는 변화도 없고요. 진짜 발전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적행위 발언 논란 확산되고 있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탄핵 세력의 망령들이 돌아와서 북풍 정치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저런 짓 안 하고 민생 정책으로 재보선에 임하겠다고 강조했고요. 윤영찬 의원은 참 어이가 없다.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국민의힘, 검찰, 언론, 김종인으로 이어지는 잘 짜인 시나리오와 각본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히며 정치 그렇게 하지 마!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홍영표 의원은 국민의힘이 이성을 잃었고 태극기 부대 등 극단적 지지자들의 표라도 구걸하려는 속셈이다 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결국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지율 20%로 떨어지고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그놈의 북풍을 또다시 가져온 거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김종인 법적 조치 초강수에 국민의힘 측은 경악이다, 이게 정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판사도 탄핵하겠다더니 이젠 야당 대표까지 겁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다른 거 다 떠나서 당신은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이명박 재단, 곽상도 의원, 나경원 씨 등 저한테 툭하면 고소고발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렇게 따지면 지금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게 포용 정치인가 라면서 또 비난을 퍼부어댔는데 일개 청년에 불과한 저한테 고소고발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히려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유튜버가 김종인 위원장보다 높은 건가요? 저렇게 말 같지도 않은 북풍 공작을 펼치면 그거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은 시민들 또한 엄청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댓글이 10,000개가 넘게 달렸고요. 니들은 온갖 막말에 고소고발, 유언비어 날 줄 아는데 포용? 이적, 간첩으로 몰고 가면서 상대편엔 포용 정치를 요구하네.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려 추천이 15,000개가 넘게 달릴 정도로 많은 댓글에 추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댓글들은 대부분 비판적인 목소리들입니다. 이런 상황에 나경원 씨, 오세훈 씨 등은 역시 같이 비난을 퍼붓고 있는데요. 이때다 싶어서 뛰어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최근 커뮤니티를 통해 국민의힘의 내로남불에 대해서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지난 2010년에 천영우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통일 뒤 북한의 원전단지 건설 구상 커뮤니티를 통해서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고요. 이명박 정부 때 일입니다. MB 정권이 검토한 프로젝트다 이러면서 자충수란 얘기가 지금 역풍으로 제대로 불고 있는데요. 결국에 저들이 저렇게 회심의 부풍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결국 역풍이 불가피해진 상황이고요. 이외로도 중앙일보에서 2018년도에 그들의 논리대로면 이적행위를 제대로 한 거죠. 이외로도 김정은 핵무기 없애면 한국형 원전 지어주자. 이거 말고도 중앙일보, 한국경제, 신동아 등에서 이 보도한 걸 보세요. 커뮤니티를 통해서 논란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요. 심지어 박근혜 정부 때도 얘기가 있네요. 박근혜 정부 때의 대북 사업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외로도 현재 윤석열의 지지율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언론에서도 점점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결국 윤석열도 말씀드렸듯이 빠르게 몰락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물론 어떻게든 남은 임기까지 약 반년 정도 깽판을 칠 가능성은 높지만 그건 그거대로 가되 일부 세력들이 꿈꾸는 것처럼 윤석열이 무슨 대권 프로젝트? 택도 없는 소리고요. 윤석열은 스스로 얻은 지지율이 애초에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장모, 부인 김건희, 그리고 한동훈 등 윤석열 패거리들, 그 주위 사람들의 문제 때문에 결코 대선 레이스를 끝까지 완주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았죠. 실제로 국민의힘 등에선 이른바
탈윤석열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들한테 도움이 될 땐 열심히 윤석열을 옹호하고 본인들 편인 것처럼 생각했겠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 말씀을 하신 이후부터 저들이 윤석열을 품는 것도 애매하고 지금 또 깎아내리기도 애매하고 여러모로 저쪽에서 굉장히 골치 아파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윤석열이든 국민의힘이든 추락하고 있다는 게 많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열심히 목소리 내고 정책으로 선의의 경쟁을 펼쳐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서울 부산 지역 소식들 꾸준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